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4부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2025화 832호 사건입니다. 판결 선고입니다. 이 사건은 특검법에 따라서 속기 녹음 중계됩니다. 피고인, 잠깐만 일어나세요. 피고인 본인 맞으시죠? 피고인 본인 맞으시죠? 예.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예. 주소지 맞으시죠? 예. 판결 선고합니다. 예.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계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입니다. 위계 공무집행 방해는 정보비화본 교부받은 것과 관련이 있고, 증거인멸 교사는 2024년 12월 5일 오후에 서류, 노트북, 휴대전화기를 폐기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 보면 먼저 공소 제기 등의 적법성을 다투는 주장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먼저 특별검사의 수사준비기간 중 공소 제기와 관련된 주장에 대해서 보면은 내란특검법 10조 1항은 수사기간 중에 수사기간의 상한을 20일로 제한할 뿐 조기 종료를 금지하지는 않은 점, 특별검사는 수사 준비기간 종료 후에도 필요한 시설의 확보나 특별검사부의 임명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볼 것인 점 등에 비추어서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에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주장 관련해서 보면 선행사건 기소와 이 사건은 구속요건 및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행위와 행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행위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당연히 수반된다거나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서 선행사건 행위와 이 사건 위계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이고 이중기사로가 볼 수 없습니다. 선행사건의 구속기간 만료 관련해서 선행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이후로 2025년 2월 초순경에 비로소 이 사건 비화폰의 물출 및 회수와 서류 등의 폐기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행사건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기에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소사실 특정과 관련해서 먼저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에 있어서 공소사실 기재 내용, 피고인은 2022년 5월 10일 경호처장으로 임명되어 2024년 9월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경호처장으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불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증거인멸 교사의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기재, 증거인멸 행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인멸 대상 증거는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되는 것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불특정되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기타 공소제기 등이 부적법하다는 나머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증거능력과 관련된 주장에 대해서 보면 피고인의 여러 주장 중에 먼저 양호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서 수집한 증거들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수사보고서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증거 배제 결정을 합니다. 언론기사 관련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고요. 디지털 증거 관련해서 대부분에 있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송모의 진술조서 중 첨부사진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 2차 증거도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증거 배제 결정을 합니다. 군사 기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요. 기타 주장에 대해서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만 받아들여서 받아들인 부분에 대해서 공소 배제 결정, 증거 배제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피고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크게 구성요건 해당성, 그 다음에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주장인데요. 구성요건 해당성 관련해서 먼저 경호처 업무가 공무집행에 해당하느냐 여부와 관련해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경호처 공공본부 공공공공부는 정부비어폰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절차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관리부서인 경호처의 관리 책임에는 정부비어폰의 기능 및 보안성 훼손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암호자재는 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이 취급할 수 있는 바, 취급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것은 암호자재의 기능 및 보안성을 크게 훼손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를 하면 단순한 정부 비어폰의 지급 및 반환 관리뿐만 아니라 비어폰 지급 이후의 사용 문제도 경호처 담당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포함된다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 위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보면 피고인에게 정부 비어폰의 추가 지급을 요청하는 이유를 묻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이자 전임 경호처 처장으로서 정부 비어폰의 운영 목적과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여기에 다른 사정을 보태보면 피고인의 위계행위가 인정이 됩니다. 세 번째로 공무집행 방해의 결과 방성과 피고인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보면 이 역시 인정이 됩니다. 피고인에게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면 피고인은 선행사건 증인으로 출석해서 노상원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조언을 받을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출중했으나 민간이라는 자격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노상원은 이 사건 수사단의 실질적 단장 역할을 맡을 예정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노상원이 중앙지역 군사법원 증인으로 출석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단의 수사 등에 필요한 조언을 하면 받겠다며 이 사건 비어폰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를 하면 피고인에게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위법성 조복 여부와 관련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증거인멸교사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보면 관련해서 먼저 구성요건 해당 관련해서 피고인은 인멸 대상으로서의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먼저 피고인은 대국민 담화문 등을 작성을 했습니다. 또 이 사건에 문제되는 서류들과 관련해서 피고인이 출력한 계엄선 포문, 포고문, 초고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공간서재 책상 위에 서류들과 서류 봉투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국방부 장관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과 관련해서 피고인은 노트북으로 대국민 담화문 등을 작성했는데 문서 파일을 노트북에 저장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 피고인은 노상원으로부터 군인들 명단을 USB로 전달받았는데 그 문서 파일이 피고인의 노트북에 복사될 가능성이 크고 적어도 노트북에 USB 접속 기록이 남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전화기와 관련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는 윤석열 정부에서의 탄핵안 발의 횟수 도표가 있는 문서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노상원과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또 이 사건 수사단의 구성과 관련된 연락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하면 피고인이 양호열에게 폐기를 지시한 이 사건 서류 등은 모두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인멸 교사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보면 이 사건 서류 등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양호열로 하여금 이 사건 서류 등을 폐기하도록 한 것은 증거인멸 교사 행위에 해당합니다. 증거인멸 교사의 고의 여부와 관련해서 2024년 12월 4일에 그 다음날 있을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대해서 토의가 있었는데, 당시 참여한 군사보좌관은 이 법정에서 그 토의 당시에 피고인에 대한 고발과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있던 상황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오후경에 이 사건 서류 등을 폐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피고인으로서는 비상기한과 관련해서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행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증거인멸 교사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또 교사범 성립의 전제가 되는 정법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보면 양호열은 수사기관에서 2024년 12월 4일 정의당 등 다수 정당과 시민단체가 피고인을 내란죄로 고발하였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을 해야 된다는 것을 TV 시청을 통해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양호열에게 증거인멸 교사의 고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죄의 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됩니다. 위법성 조각과 관련해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됩니다. 양형과 관련해서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높은 직무윤리가 요구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위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또한 피고인의 증거인멸 교사 범행으로 인해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진실 발견이 어렵게 되어 적절한 형사사법권의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입니다. 그 밖에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해서 형을 정했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징역 3년입니다. 피고인 이 판결의 불복이 있는 경우 일주일 안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장은 이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신청된 위헌범 심판 제청 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보아서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합니다. 판결 선고 마치겠습니다.